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종목들 중에 궁금한 점, 아니면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야 할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이 또 오늘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주시겠죠. 좋은 종목도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톰톰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독한 여우님이 유튜브에 댓글 바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어떤 종목으로 티격태격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한섬, 경동나비엔, 한화솔루션, LG화학, 코스맥스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삼진 L&D, SM라이프디자인, 컴투스, 한전산업, 현대위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10가지 가운데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선별해서 좋은 종목을 5개, 10개 총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들 10개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한섬입니다. 네, 한섬을 선정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의류주들에 대해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의류주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OEM, 네. ODM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 심리가 9월달 지표 보면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이라든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하면서 소비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극장가 같은 경우는 티켓 같은 것을 뭐 할인해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뭐 이런 코리안 세일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부가 독려를 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연말 소비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긴 했는데 어쨌든 겨울로 갈수록 의류주에 대해서 어떤 성수기가 기대가 되는 게 그렇죠. 약간 이제 고가 제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싼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이죠. 겨울 옷은 이제 한번 사면 좀 오래 입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여성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점유율, 최근에 브랜드 정리도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구조조정이 잘 됐다,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한섬을 좀 이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대표 브랜드는 한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이 시즌 계절적인 이 수혜까지 얻을 수 있는 한섬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진 L&D입니다. 네. 오늘까지도 지금 동일기현이란지 우신스텐 같은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을 좀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리비안에서 이제는 스텔란티스 쪽으로 이제 전기차 모멘텀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과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미국 진출을 이제 본격화를 합니다. 이제 이게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2024년에 이제 28기가와트 삼성 SDI는 그렇고요.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기가와트 정도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를 이제는 스텔란티스 그룹에서 전기차로 생산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 모멘텀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배터리보다는 이제 전기차 쪽하고 그 조립 부분에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텔란티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삼성 SDI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배터리 업체들,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삼진 L&D가 그래서 어제 상한가에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SDI의 원통형 2차 전지 가스켓 물량의 70%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스텔란티스 그룹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삼진 L&D의 상승세는 전일 상한가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진 L&D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뭐 전기차 관련주들은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도 따뜻한 종목이네요. 네, 경동 나비에 선정 좀 했습니다. 네. 오늘도 춥더라고요. 어제 조금 풀리는 네. 듯 싶더니만 오늘도 추운데 결국엔 좀 때이른 겨울이 아니라 올 겨울이 상당히 추울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파 관련된 종목군들, 겨울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좀 주가가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동 나비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것이 예전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꺾이진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들, 도시가스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오는 보일러들은 상당히 좀 효율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교체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재작년에 교체를 했고, 저희 그래요? 장모님도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 연한이 계속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경동 나비엔이 요즘에도 광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온수 매트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년 뭐 좋은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겨울 난방기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단순히 보일러만 가져가는 거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동 나비엔 두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올겨울 많이 추울 수도 있다라는 예보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미리미리 좀 담아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모두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왔었는데 오늘 일단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0.28% 하락한 3,583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자,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1% 넘게 상승을 했는데 홍콩 항생지수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1.11% 상승하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0.64%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출발 상황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장은 0.15% 상승 탄력이 약간씩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뭐 거래가 활발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종목 소개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컨텐츠 있는 기업들,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도 셉니다. 네네, 오늘도 너무 셉니다. 그 엔터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 컨텐츠 내에서 조금 순환매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오징어 게임이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광 효과로 그 마이네임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 그 컨텐츠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초대박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행이 되었던 모멘텀 분명히 있지만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음 달 1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25개 정도 되는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개가 한국 컨텐츠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도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 컨텐츠
국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컨텐츠 어떤 그 각광을 받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좀 옮겨보자. 그랬을 때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뭐 IHQ라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SM 라이프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차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이 되기 때문에 선택의 이유였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트 디즈니 패키지 미디어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좀 시선을 옮겨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자. 그게 대표적인 걸로 SM 라이프 디자인을 꼽아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하나솔루션을 하나솔루션? 예,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 주가 흐름 자체가 막 급등은 아닌데 좀 완만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좀 주목받는 게 이제 PVC라든지 가성소다의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입니다. 그 중국이 전력난 자체가 좀 발생을 하면서 공급에 좀 차질이 발생했고 유럽, 미국도 PVC 생산이 잘 순조롭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재반적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PVC 가격이 지금 뭐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하나솔루션을 상당히 기대감 좀 끌어올리고 있다. PVC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뭐 첨단 소재 부분 관련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탄소 배출, 그러니까 그저께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정부 정책이 강화된 게 나왔고 어저께 탄소 배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만 또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던 것들이 그것을 이제 메꾸기 위한 석탄 발전을 메꾸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태양광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연 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당분간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화솔루션까지 유창희 대표님이 세 번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컴투스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언급이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0월 18일 월요일부터 좀 강력하게 하락해서 상승으로 좀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일날 나온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네. 올해 한 3,500억 정도 여러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가 대박이 났습니다. 8천억 수익이 났다고 그러는데 네. 게임 업체에서 이제 투자 쪽으로 전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마 정간에 뭐 사업만 추가를 하면 되니까 투자 사업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컨텐츠, 메타버스라든지 컨텐츠 같은 빅게임 쪽에 어떤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사업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 2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한빛소프트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 VR 관련된 게임 출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메타버스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컴투스도 위즈윅 스튜디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앞으로 그런 이슈도 뉴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게임비를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에도 진출했고 위메이드가 최근에 뭐 가상화폐 관련 이슈가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 부분도 좀 시나리오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론은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투자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투자 수익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각 회사의 어떤 사업 시너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냥 이거는 제 직감입니다. 네. 바닥에서 턴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네, 일단은 분위기가 지극히 바뀌었다. 주관적으로 픽을 좀 왔다. 네, 주관적으로 픽으로 주관적인 어떤 감 때문에 픽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의 느낌을 동의하시고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데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까?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뭐 주식은 느낌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네, LG, 감입니다. 네, 저도 뭐 느낌으로 항상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을 선정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번 주 뭐 LG화학, 삼성 SDI, 뭐 스텔란티스와의 어떤 합작법인 기대감들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삼성 SDI는 지금 처음 이제 미국 법인 진출이지만 LG화학은 G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에 스텔란티스하고 어떤 합작 법인. 그래서 미국, 뭐 유럽, 남미 그리고 한국, 뭐 인도네시아 뭐 전 세계적으로 주요 거점 지역의 생산 설비를 완료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스텔란티스하고 이제 합작법인 설립 덕분에 GM 리콜 비용을 좀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시각 가져갈 수가 있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 기간 뭐 무차별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자체가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부분들 네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나중에 분사를 해서 플라스틱 회사가 되든 뭐든 LG화학을 투자할 수 있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측면은 전 주가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이끌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을 다시 이제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좀 미뤄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LG 쪽의 배터리, LG화학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수급과 또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갈게요. 네. 원자력 관련 주입니다. 요거는 다음을 그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아까 전에 보일러 관련 좀 말씀하셨는데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 이 부분은 결국 클로저 역할은 원자력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원자력 얘기를 네네. 또 또 계속 2주째 많이 좀 다른 타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신규 원전 건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체코 원전이라든지 사우디 원전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된다라면 이 부분도 상당히 큰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중국이 상당히 좀 우세한 위치에 좀 있었는데 중국이란 그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좀 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중국이 유력했었지만은 한국 쪽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보다는 미국이란지 미국 우방 쪽으로 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본다면 한국도 잠재적인 후보 원자력에 대해서 협력에 대한 얘기가 과거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단조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원전 설계는 아시다시피 또 한전기술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게 예전에 UAE 바라카 원전 때 이 기업들이 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체코라든지 그리고 뭐 이 사우디 원전 수주를 받게 되면 이 기업들이 다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가지 변수는 이게 초기 원전으로 갈 것인지 SMR 방식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또 업체학 대체할 건지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전산업을 포함한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 매수보다는 이제 다음 또 순환매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산업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다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전산업을 꼽아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픽은 코스맥스입니다. 네, 코스맥스 선정을 좀 했는데요. 뭐 아까 뭐 한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드 코로나의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소비 심리 회복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 뭐라 그럴까요?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서 뭐 경제가 뭔가 GDP 성장률이 좀 약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또 막상 또 이번에 그것이 증시 영향을 적게 준 것이 소비 심리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소비 심리 개선되는 부분들 대세를 꺾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특히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 좀 해소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온라인 매출이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으로 전환한 부분들이 수익성을 증가시켜주고 있고 색조 화장 관련해서는 코스맥스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전력난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코스맥스 사업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M, ODM 관련해가지고 반사이익을 또 누릴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맥스는 고점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면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로 분류되고 중국 쪽에서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코스맥스를 화장품 중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마지막 정태현 팀장님의 10번째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네.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탄력이 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수 대형 중이니까 주도주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코스피의 주도주가 나타나게 된다면 자동차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뭐 기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선호하는 종목이 현대위아라서 좀 현대위아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반등이 나온 이유 잘 아실 겁니다. 친환경 판매차 증가. 그리고 유럽에서도 점유율 증가, 그리고 이제 모건스니가 4분기에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가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결국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좋은 얘기들이 많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좋은 얘기들로 인해서 어쨌든 주가가 좀 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술적 반등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도주가 된다라면은 뭐 자동차 업종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현대위아를 좀 스픽을 했고요. 그래서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eGMP 적용된 구동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앞으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이오닉 5와 같은 모델뿐만 아니라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위아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이 앞으로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요? 저 한삼 선정했습니다. 한섬이요. 자, 코로나 그리고 겨울 수혜주 한섬을 골라주셨고 정태근 팀장님. 저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요. 오케이, 좋습니다. 컴투스와 한섬 이렇게 두 분이 탑픽을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